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전해주시는 글 잘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 칼럼을 가져왔습니다. 아침마다 지혜 17, 6 인공지능의 시대의 심리치료 기계의 공감은 가능한가? 정말 기계가 우리 사람의 이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고 또 뭐랄까 따뜻한 위로까지 건넬 수 있을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AI가 이 상담 분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 가능성과 또 한계는 뭔지 같이 살펴보시죠. 네, 우선 AI가 그냥 뭐 계산하고 정보 처리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인간의 마음, 이 아주 섬세한 영역까지 들어왔다는 것, 이게 참 놀랍습니다. 칼럼에서도 얘기하듯이 AI 챗봇이 사용자 이야기를 듣고 언어를 분석해서 감정 패턴을 찾아낸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AI가 뭐 슬픔이나 기쁨 이런 감정을 진짜 사람처럼 느끼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그 방대한 언어 데이터 속에서요, 특정 패턴들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의 어떤 흐름, 상태 이런 걸 감지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용자가 나는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그러면 AI는 이 표현이 우울감이랑 관련된 수많은 다른 표현들과 통계적으로 비슷하구나. 이걸 이제 학습된 데이터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 화나 이런 직접적인 말보다도 오히려 그런 간접적인 표현 속에서 더 깊은 감정 상태를 읽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미묘한 뉘앙스를 배우는 겁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감정의 어떤 결 같은 걸 읽어낸다는 거군요. 진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표현의 패턴을 아는 거다. 이 차이가 핵심이네요. 칼럼에 미국 심리치료사 잭 워디 사례가 나왔잖아요. 이게 딱 그 예시 같아요. 환자의 꿈 일기를 챗 GPT에 넣어서 분석하게 했다고요. 반복되는 감정이나 주제 같은 걸 AI가 딱 찾아내게 한 건데 그 결과 환자가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치료에도 더 이렇게 몰입하게 됐다고 하죠. 이걸 AI와의 협력적 치료라고 부르던데 와,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의 강점하고 또 인간 치료사의 역할이 어떻게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AI는 지치지 않고 방대한 텍스트, 여기선 이제 꿈일기죠. 이걸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어쩌면 인간이 놓칠 수 있는 반복적인 패턴, 숨겨진 주제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특정 상징이 계속 나온다거나 아니면 특정 감정 단어가 유독 많이 쓰인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 패턴이 환자 개인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그 꿈이 지금 환자의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걸 해석하고 통찰을 이끌어내는 그건 여전히 인간 치료사의 역할인 거죠. AI가 던져준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치료사는 더 깊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AI는 분석 도구를 딱 제공해주고 치료사는 그 도구를 써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그런 협업 관계군요. 단순히 AI가 진단하고 끝, 이게 아니고요. 칼럼에서 특히 자살 위험군 조기 식별이나 불안장애 악화 경고 이런 데 AI가 유용할 수 있다고 봤잖아요. 이런 위험 신호 탐지 면에서는 AI의 그 객관성이 확실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뭐랄까,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전에 언어 패턴 분석으로 먼저 딱 경고등을 켜주는 역할이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언어 사용에 미묘한 변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정적인 단어 사용 빈도가 갑자기 확 늘었다거나 문장 길이가 너무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특정 주제에 막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AI는 객관적인 수치나 데이터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인간 치료사가 이제 여러 환자를 보면서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세밀한 변화를 포착해주는 약간 보조적인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가능성입니다. AI가 제시한 데이터가 항상 정확한 진단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해석과 최종 판단, 그리고 어떻게 개입할지는 반드시 전문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죠. 네. AI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역시 기계의 공감이라는 말에는 좀 조심스러워지네요. 여기서부터는 AI의 그 명확한 한계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분석은 잘해도 과연 AI가 진짜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칼럼의 핵심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칼럼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공감,
그렇게 엠파티라는 건요, 단순히 상대방 말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인지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끼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관계적인 경험이죠. 인간 치료사는 환자가 말을 하다가 딱 멈추는 그 침묵의 의미,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거, 표정 변화, 시선 처리 같은 수많은 비언어적인 신호들, 이런 것들 속에서 말로는 다 표현 안 되는 깊은 감정의 파동을 읽어냅니다. 이건 뭐 데이터로 만들기 어려운 살아있는 상호작용 그 자체죠. AI는 아직 이런 풍부하고 미묘한 인간적인 교감의 영역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AI는 공감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느낄 수는 없다. 칼럼에 인용된 이 말이 정말 와닿네요. 핵심 같아요. 심리학자 사라 플래너건이 지적한 것처럼 AI는 무엇을 말했는가, 이거는 기가 막히게 분석할지 몰라도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는 그 말 뒤에 숨겨진 복잡한 동기나 개인적인 배경, 그 순간의 진짜 감정 같은 거, 이런 깊은 맥락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영역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은 괜찮아요라도 누가, 언제, 어떤 표정으로 말하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 다르잖아요. AI가 이 모든 맥락을 다 읽어내긴 어렵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AI가 주는 분석 결과, 예를 들어 지난 일주일간 불안 관련 단어 사용량이 30% 늘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치료 과정에서 되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요. 하지만 그 증가가 환자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그 불안을 앞으로 어떻게 같이 다뤄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탐색하고 정서적인 지지, 안정감을 주는 거, 이건 온전히 인간 치료사의 몫이라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치유나 변화는 단순히 정보를 분석하고 아는 것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이해받고 수용받는 경험,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심리적인 고통을 해소하는 게 정보 처리 능력만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깊은 인간적인 연결이 꼭 필요한 걸까 하는 문제예요. 칼럼은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AI는 이 심리치료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자리를 잡아야 할까요? 칼럼은 명확하게 대체가 아니라 보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관점이 앞으로 AI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할지 방향 잡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드는 작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 상담 기록을 쫙 분석해서 핵심 주제를 요약해 준다거나 아니면 환자가 매일 쓰는 감정 일지나 활동 기록에서 좀 의미 있는 패턴 변화를 감지해서 치료사에게 알려주는 것들. 이런 건 AI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상담과 상담 사이 그 공백 기간 동안 환자가 자기 상태를 좀 모니터링하고 간단한 마음 챙김 연습 같은 거 하도록 돕는 보조 도구로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치료사는 좀 더 본질적인 역할, 그러니까 환자와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심층적인 작업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겠죠. 특히 칼럼에서 나온 얘기처럼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좀 외딴 지역에 계셔서 상담받기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AI 기반의 심리지원 도구가 진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당장 전문가를 만나긴 어려워도 스마트폰 앱이나 기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털어놓고 또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반응을 얻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덜 수 있잖아요. 그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칼럼 속 어르신 말씀이 기억나요. 밤마다 외롭고 잠이 오지 않을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 자체로 위로가 된다는 말.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AI 챗봇은 뭐랄까? 조용한 벗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완벽하게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기 쉬운 분들께 정서적인 지지망의 일부가 되어줄 잠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기술을 어떻게 윤리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느냐, 이 문제겠죠. 사용자의 데이터는 어떻게 보호할 건지, AI의 반응이 혹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이런 점들을 아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걸 넘어서서 그게 정말 사람들의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거죠. 네, 결국 AI를 어떻게 보고 쓸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오네요. 이런 논의들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요. AI의 등장이 단순히 기술 대 인간성, 이런 대립구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들 있잖아요. 깊은 공감 능력이나 따뜻한 감정 교류 같은 거. 이런 가치가 역설적으로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AI가 데이터 분석이나 정보 처리 같은 특정 영역에서는 인간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기계가 못하는 영역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성, 비판적 사고, 복잡한 윤리적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공감이나 정서적 연결 같은 것들이요. AI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 인간다움이란 대체 뭘까? 이 질문을 더 깊게 던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 고유의 가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소중해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죠. 칼럼 마지막 부분에 특히 시니어 세대, 우리 어르신들께 전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참 인상 깊었어요. 첫째는 이 새로운 기술 AI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밀어내지 말고 삶을 좀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유용한 도구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라는 거였죠. 뭐 스마트폰 배우듯이 AI 기반 서비스도 잘 쓰면 외로움도 덜고 건강관리에도 도움받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정교한 알고리즘보다 더 강력하고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의 따뜻한 마음, 진심 어린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당부였고요. 이 균형 잡힌 시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심은 뭘까요? 핵심은 이거겠죠. AI가 우리의 말을 기억하고 분석하고 심지어 위로의 말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온기, 슬픔을 같이 나누는 어떤 연대의 감정,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그런 인간적인 연결의 힘, 이건 여전히 우리 사람의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힘든 날 옆에서 그냥 가만히 손 한번 잡아주는 친구의 온기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안부를 묻는 가족의 목소리가 주는 위안, 이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아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가이며 그 능력은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은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을 통해서 인공지능 시대의 심리치료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AI가 가진 그 놀라운 데이터 분석 능력, 또 심리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 하지만 동시에 진짜 공감과 깊은 관계 형성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기술 발전 속에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인간적인 연결과 따뜻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칼럼은 주로 AI가 인간의 감정이 담긴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용자의 말에서 슬픔이나 불안의 패턴을 읽어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AI가 단순히 감정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특정 감정 반응을 유도하거나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어를 만들고 상호작용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혹은 반대로 특정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감정을 자극하는 식으로 대화하도록 설계된다면요. AI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질 때 우리는 그 윤리적인 문제와 잠재적인 위험성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건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AI가 우리의 감정을 읽는 도구를 넘어서 감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조종할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을 쓰는 우리의 지혜, 또 윤리적인 성찰이 더더욱 중요해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